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금리 수준입니다. 시장금리 수준의 중요성을 보여준 2022년 1월 증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하고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준 의장이 간밤에도 밝혔듯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보조자산 매각도 그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그 기준금리 한두 번 인상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자산 매각을 하겠다라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똑같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 의장이 발표하기 전에 또 발표할 그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 나스닥 또는 S&P 500이 상당히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하자마자 그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도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금리 수준이에요. 금리 수준.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 1.75%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1.75%를 넘으면 나스닥에 투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지난해 11월부터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금리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들어가지고 원래 1월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그 시점도 그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한 시점도 그 10년물 국채 그 1.75% 돌파예요.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연준 의장이 그 공개한 연준 의사록이죠. 연준 의사록에서 그 금년 내에 그 보유자산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게 배경은 됐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리가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업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1.75%로 보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미국 평균 배당 수익률하고 같는데 국채가 그 정도 되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1.75%에서 그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그 나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스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간밤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금리가 다시 1.9%를 돌파했지만은 그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냥 오르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면 이 금리가 중요하냐 하면 금리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테이퍼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좀 두리뭉실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 경제 활동하는 그 금리는 시장금리란 말이죠. 나스닥 기업들 대부분이 시장금리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 높아지고 금융 비용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금리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아니면 회사채 발행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 우리 사주 주식도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주가가 내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도 내리고 주가도 내리면 돈을 빌려 가지고 그 우리 사주를 샀다고 하면 자기 주식이죠. 그렇다 하면 이제 굉장히 주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빚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까지 오르면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니까 주가 하락은 필연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수준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아마 포유 환율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금리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 정권 전문가들이 실패한 이유고,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래도 그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한 이유도 금리 수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금리 수준이 중요하냐를 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10년물 국채하고 나스닥 시장은 서로 대체 시장입니다. 둘 다 장기성 자산이잖아요. 10년물 국채도 장기성 자산이고 나스닥 시장도 장기성 자산인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간에 국채 금리가 1.75% 되고 배당 수익률이 그 1.75%하고 동일하게 돼버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나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라면. 그러면 안전성도 확보되는 게 국채고 수익성도 확보되는 게 국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거품 논쟁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아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중에 이제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수준이에요. 다른 별 볼 일 없는 주식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한 100여 개 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빛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1.75%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계기도 10년물 국채 금리 1.75% 돌파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도 연준 회의 결과죠. 1월 회의 결과인데 의장이 발표할 무렵에 그 이전까지는 다들 올랐어요. 막연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연준 의장 말씀은 똑같거든요. 아직도 금리 인상 시기는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게 하나 나왔다 하면 보유자산 매각 시기를 한 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할 거다 라는 얘기는 조금 더 매파적이라 할까요?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었다. 지난번에 12월이라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말 경기라고 하얀 것에서 조금 앞당겨진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거죠.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그 얘기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빨리 매각하라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 그때 환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환매가 있을 수 있고 주식형 상품도 이제 환매가 있을 수 있는데,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그런 펀드, 그 다음에 채권형도 BBB 이하던 것, 그러니까 WB 등급에 투자한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 환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매 중단 조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악재라 하면 악재인데, 이제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래서 아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또 시장금리 수준이 중요하냐 하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5월, 2월하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양적 완화지만은 그 이면에는
낮은 시장금리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안 해도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빚내갖고 주택 구입하듯이 그 빌려가지고 가상자산 투자하고 빌려가지고 그 주식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양적 완화 정책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대출 한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도 그 대출은 줄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는데 원래는 이제 부담이 있는 데다가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계기업이 증가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사록에 그 환매 중단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별 볼 일 없는 기업은 수익률은 높으니까 채권의 경우에 왜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에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버리면 그 펀드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환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겠죠. 그래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금리가 어제 저녁에 급등하면서 미국 나스닥 주식이 큰 폭으로 다시 상승했다가 원위치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제 미국 채권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경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0% 가까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간밤에도 1.9%까지 올라서니까 뭐 거의 2.0%가 임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가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 자체가 나스닥 지수 상승을 특히 나스닥 100 있잖아요. 흔히들 QQQ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뭐 TQQ라고 하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나스닥 100 중에서는 한 50개 제외하고는 또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고 또 거품이 발생한 상태이고 또 금리 2.0%가 지금부터 계속 유지된다면 나스닥 시장은 아마 비실비실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 결국 그래요. 나스닥 종목 대부분이 영업 실적이 현재 주가를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추가적인 조정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한국시장경제연구소는 가능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죠. 그거는 이미 기술적 지표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장금리 2.0%가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고 또 S&P 500 지수는 상승하더라도 나스닥 100 지수 그러니까 QQQ 투자자들 TQQQ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면 아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